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예쁘게 이별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별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별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이별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 남자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멋진 교회 오빠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오빠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교회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는 A란 여자아이였는데요. 실제로 B란 여자아이가 A란 여자아이와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 B가 A에게 교회 오빠를 좋아한다고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빠 A, B 이렇게 자주 만났대요. 그런데 교회 오빠는 A를 좋아하고 A도 그 교회 오빠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느끼고 있지만 친구인 B가 먼저 교회 오빠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리상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A는 친구 B에게 그 교회 오빠를 마음으로 양보를 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 오빠는 A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B에게 쉽게 마음을 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B가 교회 오빠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 또 오빠가 교회 끝나고 뭐해 해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연인 아닌 연인, 썸 아닌 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오빠는 항상 A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B와 만나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B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싫다고 거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빠잖아요. 좋은 오빠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B가 교회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오빠는 많은 갈등을 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스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왜 마음에도 없는 B라는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만일에 노를 한다면 그 여자분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살면서 정리를 하자. 살면서 이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 전날이 됐는데 너무 도망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밤새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결혼식 날 도망가 버리면 이 여자가 너무 상처를 받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상처를 받을 거야.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도망가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대요. 그랬는데 결혼식 끝나고 도망을 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고 또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여행을 할까에 대해서 너무 들떠 있으니까 또 실망 주기 싫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끝내고 오자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또 신혼여행 갔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에 차마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그러면 귀국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자분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시댁과 친정에 전화를 해서 인사를 언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러면 인사 다녀와서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미루다가 이제 그 남자분은 중학교 아들 하나와 초등학교 딸 하나를 갖게 된 거예요. 세월이 한 13, 14년 지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은 자신은 매일 일탈을 꿈꾼대요. 아내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늦게 가고 싶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 계속 대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에 일찍 가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근데 그 모든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내 아내가 싫다. 동시에 하지만 아내를 상처 주고 싶지는 않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피드백을 해드렸냐면, 사실은 아내에게 상처 주고 싶다가 메인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인정의 욕구가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된 거고, 정말로 아내를 배려했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아내에게 터놓고 아내로 하여금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도록 한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받아주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자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지금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당신과의 관계를 이 선에서 정리하고 싶다. 물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게 더 건강할 것 같다라고 저 같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은 아내를 상처 주기 싫어서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의 느낌은 어땠냐면, 상대가 그 정도로 약하다라고 너무 속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번 더 말씀해 드린 거는, 그게 당신의 자만심일 수 있다. 상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상대가 그 당시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실만큼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신의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아서 아내가 오해하게 만든 거죠.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 이 남자랑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계속 준 거니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한 거다. 두 번째는 아내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내가 약하다고 속단하는 자만심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내가 이별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별하고 싶은데 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린 이 남자분의 경우처럼 나도 혹시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아닐까요? 아니면 이 남자분처럼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자만심은 아닐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헤어지고 싶어 하지만 따로 환승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손에 떡을 든 상황은 아닐까요? 결국은 내가 이별을 고민하고 있고 헤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항상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한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면 상대는 어떨까요? 상대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상대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지라도 저에게만큼은 진실하지 않게 연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상태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 역시도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처세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속마음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둘 다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겉껍질만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속에는 이미 그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우리가 과연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내서 서로가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같이 시간과 공간을 보내고 있다. 아니면 어떤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해도 끝까지 속일 수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마음의 정도, 즉 내가 생각했던 상대에 대한 진실의 강도만큼은 그 포장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코 속이지 못해요. 그러면 가장 에너지 적게 쓰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마음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떠올려서 내 앞에 마주 앉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나와 마주보고 있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대에게 솔직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담담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 상대 이름을 A라고 할게요. A야, 내가 여태까지 너를 만나면서 좋았던 부분도 있고 싫었던 부분, 아니면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노력을 해서라도 이 관계를 잘 끌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내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도 많았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느낌, 내 가슴의 느낌을 느껴보니까 나는 A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진 않아. 그래서 이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내일은 꼭 말해야지, 이번에 만나면 말해야지 여러 번 다짐을 했었지만 막상 A의 얼굴을 보면 차마 그 얘기를 꺼낼 수 없어서 돌아서기를 여러 번 했었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A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나 자신의 행동이 A로 하여금 나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게 한다라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너가 나의 이런 진심을 알고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나는 최소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너에 대한 마음만큼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아름다운 마무리로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결론을 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